하나, 둘, 셋. 헬로. 나중에 나오는지 보자. 잘 찍고 도현이 나오는지 보자. 안 찍고 싶어. 아 민지 머리. 싫어. 이 프로젝트는 예술을 통해 흩어진 삶을 다시 연결하고 지친 일상을 서로 다독이는 문화회복 프로젝트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폐쇄되고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공연장, 미술관과 같은 문화공간을 대신해서 도심의 골목과 거리, 테라스 등 일상의 공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책이나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열린 만남과 공감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그래도 꽤 오랫동안 부산에 있는 여러 협력 단체들과 행사들을 준비해 왔는데요. 지난 시간들을 보면 이렇게까지 이렇게 기획이 계속 바뀌면서 진행이 되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재난이었다. 이 행사 5월부터 시작했는데요. 장소를 엄청 많이 바꾸고 다녀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플랜 B에서 늘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이 행사만큼 계획이 안 된 행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왜냐면 일단 2m 간격 띄우기로 1차 배치를 했었고 그 1차 배치에 맞게 이렇게 셀러분들한테 섭외를 하고 그리고 다시 오픈마켓북이라는 형태로 다시 기획을 하고 지금은 그 기획한 거를 실행 중에 있습니다. 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기획을 하고 있지만 실행이 되지 않고 자꾸 변경을 해야 하고 변수랑 자꾸 대면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사실 중간중간에 조금 지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책이라는 형태로 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어쨌든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대미문의 어떤 상황들 또 팬데믹 경산들이 있으면서 이 시기에 문화예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비대면을 강조하면서 이런 문화예술 행사들이 거의 진행이 못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이 또 사회 이런 시기에 또 재난의 시기에 문화예술이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부산에 있는 여러 문화예술 단체들이 모여서 행사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이번 신나는 예술여행에 저희가 제가 회복하는 생활이라는 회복하는 글쓰기라는 모임의 일원으로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받아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분 남편인데 그 신나는 예술 여행 중에 그 드로잉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게 원데이 클래스로 참여하게 됐고, 그리고 요번에 그 슬플 땐 둘이서 양산을이라는 공동저자의 책이 나와가지고 그 책 북토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복하는 글쓰기는 문학을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서 일종의 글쓰기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키워드로 문학을 일상 속에 좀 일상을 지키는 어떤 힘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모인 일종의 예술 공동체, 문학 공동체입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좀 힘들었다. 크레인도 타야 되고 풍선이 자꾸 터지고 또 야외 설치니까 뭐 전신주의 어떤 그 대를 뽑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도 말하나? 나도 말해. 너도 말해. 좀 아니고 조금 많이 힘들어. 너무 힘든 얘기만 안 나오잖아.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은 새벽 4시까지 저희가 쉬는 시간 없이 작가들 설치하는 걸 도와주고 그 서버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때 힘들었죠. 엄청 힘들었고 힘들어서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너무 힘든 얘기만 있나? 그리고 다음날 10시에 또 출근을 해서 잠을 많이 못 자서 힘들었습니다. 잠 와가지고. 그럼 뭐 너무 힘든 얘기만 안 근데 나오잖아. 또 이렇게 다 설치가 되니까 보람이 있네요. 보람이 있습니다. 네. 보람이 있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네, 사람들이 좋아해요. 워낙 문화예술 행사가 지금 참 많은 기간인데 하도 없어서 이런 상황에서 이 행사가 유일하게 이렇게 또 펼쳐져서 제가 주말인데도 나와서 보고 했는데 조심하는 것도 참 필요한데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너무 좋고 어쨌든 행사를 실행하기로 한 이 운영진들한테 참 힘내시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취소되는 행사도 많고 지금 여러모로 준비하다가 힘이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나는 예술여행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고 지금도 고생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좀 남은 일들 때문에 고생을 하실 것 같은데 스태프분들 그리고 기획에 참여한 모든 주관단체들 그리고 주최단체 모두 정말 고생이 많으셔서 수고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직 남은 일정 무사히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은 산책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서인지 길이 쭉쭉 뻗고 높은 건물이 있는 곳에서는 산책이 맛이 좀 안 난다고 해야 되나? 아무리 걸어도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 근데 자연스럽게 생성된 골목들이 있고 그리고 오래된 공원들이 있어서 걸을 맛이 난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길이 다양하다는 점. 그래서 거기서 더 새로운 것을 만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연이 더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변하는 거 볼 수 있다는 거. 변화하는 것들을 미세하게 감지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중구 40계단 앞에서 모퉁이 극장을 운영하면서 같이 한 9년 정도를 여기서 거의 생활하다시피 한 변혜경이라고 합니다. 현재 모퉁이 극장에서 같이 시민분들하고 다양한 영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퉁이 극장은 관객문화응원단체라고 저희가 슬로건을 걸고 영화를 좋아하는 시민분들이랑 같이 영화도 같이 보고 또 얘기도 같이 나누고 또 다양한 영화 프로그램들 재미있게 기획해서 만들어서 같이 참여하고 또 시민분들한테 부산과 또 국내의 다양한 독립예술영화들도 소개하는 그런 관객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사실은 뭔가 되게 좀 예스럽다 할까? 약간 아날로그적으로 사람들과
굳이 뭐 넷플릭스로 영화 볼 수 있고 뭐 집에서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그런 OTT 서비스가 되게 활성화된 그런 시대에 굳이 사람들을 같이 만나서 영화 보고 이런 문화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시대랑 조금 약간 어긋나는 그런 활동이긴 한데, 그런 시대와 어긋내면서 이렇게 작은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게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모퉁이도 그렇고 같이 하는 분들이 어떤 점에서 일상에서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의미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뭔가 그런 가치 있는 문화 활동이라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좀 당당하게 그런 것들을 서로 얘기 나눌 수 있다면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이런 활동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이제 모퉁이 극장은 활동을 접게 되겠죠. 이번 행사 때문에 40계단 주변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이 저는 느껴지고, 평상시에는 그 40계단 주변에 오면은 전에 없던 이 정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지나가다가도 맥주를 마시거나 아는 작가들을 만나서 서로 뭐 이렇게 관계를 가지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뭐 지나가다가 사람을 만날 일이 크게 없고, 특히 작가들을 뭐 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좀 분위기가 전에보다는 많이 쓸쓸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중앙동에서 2010년도부터 작업실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작가들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원도심 예술가 협동조합 창이라는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또 작가들과 그리고 또 이곳에 계신 다양하신 분들과 그렇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제가 2007년도에 만든 작품이고, 그 이후로 이제 쭉 전시와 뭐 다양한 그런 그 활동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많이 좀 소개를 했었던 그런 작품인데, 여기 모퉁이에도 이 고양이를 분양을 해서 지금 앉아 있네요. 이 고양이는 시멘트로 만든 고양이고, 길고양이를 우리 도시에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동식물들이 함께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한 이 도시에서 늘 우리 곁에 있지만 또 때로는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지만 늘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표현한 겁니다. 다들 이제 이 동네에 사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상하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주거지보다는 상업지구나 뭐 회사로서의 그런 이미지가 너무 강하니까. 근데 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다양한 풍경도 마주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작가로서 작업하기에는 되게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어떠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미술대학원을 막 졸업하고 자리 잡은 곳이 부산의 여기 중구였는데, 저는 이전에 부모님하고 살 때는 대단히 복잡하고 되게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한 그런 신도시에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좀 다른 데 살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아직 옛 골목이 남아있고, 안 그래도 그때 또따또가 작업실을 같이 쓰고 있었거든요. 문정 작가, 3기 작가일 때. 네, 저한테 얹혀서요. 네. 그래서 작업실 위주로 구하다 보니까 이곳에 정착하게 됐는데, 둘이 관계는 뭐 얘기를 드리긴 좀 그렇고. 왜? 뭐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믹스너트까지 결성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겠죠. 네, 어쨌든 문정 작가랑 같은 생각은
좀 다른 환경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또따또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과 또따또가 작가들이 활동하는 스튜디오가 있는 건물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전시에서부터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참여 프로그램,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다양한 분야에 저희 또따또가 작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 활동들을 같이 조율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도심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문제로 좀 활동이 예전에 비해서 좀 뜸해졌다 그럴까요?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안 되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다른 해에 비해서 드러나는 활동들을 많이 못하고 있는 중이고, 아무튼 좀 지구가 휴식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 원도심도 조금 이참에 좀 휴식의 시간들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구가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계속 나쁜 행동만 하고 있으니까, 지구에게. 그럼에도 너무 마음이 울적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음에, 그럼에도 새롭게 사람들 간에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영위해감을 같이 힘써봅시다. 짧게 보면 이게 이제 가까이서 보면 이게 어쨌든 전염병의 창궐이라고 하는 어떤 질병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경쟁, 효율성, 성과를 앞세우면서 우리가 파괴해왔던 어떤 생태, 자연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어떤 배경이나 원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재난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재난을 겪으면서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게 서로에 대한 불신이 되기도 하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갈등의 소지가 되기도 하지만은, 이 시기를 또 협력하지 않으면,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또 어떤 사회적 연대, 이런 배려의 어떤 필요성들을 또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너무 높은 곳을 향해서만 달려왔잖아요, 인류가. 짧은 시간에 인류가 지구의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꿀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해 와서, 그러니까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이 기회가 숨겨져 있는 것들을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이 부디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사람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고 그다음에 살아가다가 또 돌아가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코로나19가 됐든 또 사랑을 하고 헤어지든, 또 몸이 안 좋아서 병이 이렇게 생기든, 결국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어떤 코로나19라는 어떤 그런 지금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져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것도 또 자연의 일부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지 말고 조금만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조심하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꼭 이 행사에 필수적으로 방역 담당자가 한 명씩은 있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업무 분장을 하다가 이제 제가 방역 담당자가 된 거죠. 사실 하고 싶었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원했습니다. 요즘 일을 구하기가 힘드니까요. 원래는 필요 없던 사용을
할 줄 전혀 몰랐던, 내가 입을지 몰랐던 조끼를 입고 있으니 좀 더 실감이 나는 것 같네요. 네, 방역 대장님의 특별 지시사항 같은 건 뭐 따로 없었는데 이제 뭐 주변에 관계자분이라 할지라도 이제 좀 거리 두기를, 특히 이제 버스킹 공연이나 할 때 이제 그런 거를 거리 두기, 양팔 간격 정도로 그런 좀 세세한 거 조금 잘 방역하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요 일대 이제 상황들을 이렇게 통제하면서 방역에 조금 힘썼는데 되게 별거 없지만 되게 뭔가 소속감이라 해야 되나요? 약간 좀 그런 뭔가 할 일을 했다는 약간 그런 뿌듯함도 있고 하여튼 되게 좋았습니다. 네. 뭔가 희망이라는 게 좀 점점 좀 약해지는, 희망을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이 좀 자꾸 점점 약해져서 조금 지쳐가는 느낌? 그게 우울감보다는 지쳐간다는 느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거리에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되게 오랜만인데 전에 없던 광경인지라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뮤지션, 연주자 앞에서 공연을 보는 게 아니고 멀찍이 떨어져서 공연을 보시고 계시는데 뭔가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가장 코로나 시대에 제 하루하루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마음의 지침이 크죠. 뭐 일이 열심히 진행을 한 것이 무산이 되는 것을 지금 이 오픈 마켓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겪고 있고,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계속 일에서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가 애써서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이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깔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그렇게 그전이 더 우울했던 것 같은데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사실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 코로나가 아니면 전에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바로 그때는 우리 아이들은 계속 매일 밖에 나가고 싶어 했어요. 밖에서 놀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밖에 가자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계속 집에서 놀자고 그래요. 그런 안 좋은 영향을 아이들한테 주고 있는 거는 확실한 사실이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찾게 됐죠?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저희한테는 작업을 하는 저한테는 다행인 게 저는 다른 일들을 좀 제쳐두고 작업에 집중하고 싶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움츠러들고 작업실에서 혼자 생각할 시간을 많이 가지고 해서 그 점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는 좀 고프죠. 네.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근데 어차피 뭐 배고픈 건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랬네요. 네. 전에는 그냥 계속 혼자 참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계속 참아왔는데 이제는 참는 거여서 표출하는 게 안 되니까 뭐 누구를 만나거나 할 수 없이 되니까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만나는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보니 그 친구들도 멀쩡해 보였는데 병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자기를 치유한다고 저한테 추천을 해줘서 저도 용기 내서 한번 가봤어요. 어려운 곳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되게 편안하게 치유해주는 곳이라고 느껴져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뭔가 우울감이 심한 분들이 있으시면 병원을 가보시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회사를 보는 눈이 없어서 소규모의 회사를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회사 자체가 위태위태하는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일 당장 잘려도 이상하지 않을 곳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제 이직 준비를 하고 다시 합격하게 됐어요. 이번엔 큰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진행된 이후로 제 삶에서 가장 큰 변화는 비건 지향이 되었다는 건데, 노래도 이전에는 일상과 뭐 일기와 편지 같은 사적인 것들에 대한 노래를 불렀다면, 이제는 좀 더 목소리가 있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도 됐고, 그렇게 한 걸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던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기도 했고요. 또 실제로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기의식을 주기도 했잖아요. 이 기후위기 시대에 모든 것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기도 하고, 일상을 드러내고 그 일상이 소중하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지금처럼 절절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작가들이 뭐 작업을 통해서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절절하게 다가올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정말 지금처럼 그런 시간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 흔히 그냥 해왔던 모든 행동들, 그런 뭐 삶들, 그런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이 뭐 악수하는 것조차도 뭐 지금은 할 수 없는 그런 매우 비일상적인 어떤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학생활 많이 힘들죠. 솔직히 작년 올해 1월, 2월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이렇게 일상생활도 하고, 학교 와서 친구들이랑 뭐 맛있는 거 먹을 생각, 뭐 그런 일상적인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었는데, 좀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요. 저희가 원래 바깥 생활 잘 안 해서 원래 이런 비대면을 원래 생활 속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우울감은 없습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좀 꿀꿀할 때가 많습니다. 주로 이렇게 맥주 한잔 하고 그렇게 자고 있습니다. 박감치기 엄마는 집 소지하고 밖에 나와서 커피 한 잔 먹고 마트나 시장이나 가서 시장 봐가지고 우리 할배 밥하는 걸 하루 마칩니다. 다른 곳을 방문하거나 어딜 나가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다녀왔었을 때 그 사진이나 그때 기록됐던 것들, 그런 것들 좀 자주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계속 나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 기억들로 그냥 계속 그거를 좀 메꿔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코로나 터지고 우울감이 많이 생기고 사람들 잘 못 만나서 너무 외롭긴 한데, 그래도 조금씩 나와서 뭐 나 스스로를 위한 일을 많이 하니까 그걸로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우울증이 찾아오신 분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해하지 않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울에 빠지지 마시고, 우울하실 때는 노래를 들으세요. 저희 노래를 들으면서 일단은 뭐 각자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것들을 다들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른 생각들을 막 끄집어내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휴가철을 막 지났지만 그때도 막 탈출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거든요. 놀러 가고 싶고 이런데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그 오리가 탈출하는 형상들로 이번에 작업이 나온 것 같습니다. 풍선 작업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건설적이시네요. 인터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영박스 클럽 티셔츠
저는 청년영화제 티셔츠. 네. 상영작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현 씨 화이팅. 명현 씨 화이팅. 저는 원래 뭐 조금 걷는 거를 좋아하긴 했는데 요즘에는 특히 걷는 게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뭐 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일들이 스트레스가 받는 일들이 꽤 많아진 상황이긴 한데 물론 그건 코로나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걷는 게 예전에는 그냥 소화시키거나 산책 정도로 걸었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좋은 운동법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 걷다 보면 뭐 스트레스도 많이 풀린다라는 걸 최근에 많이 알아서 최근에 더 다가오는 것 같아서 걷는 게 이제 일종의 진짜 취미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모토는 어떤 힘겨움이 오더라도 즐겁게 버텨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좀 웃기는 짓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저희는 이제 맞춤 같은 거 잘 추는데 부부끼리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음악을 틀어놓고 손발이 가는 대로 움직이면 되게 웃기고 재미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꺼내지 못한 얘기가 있어요. 미움받을까 두려워서 꺼내지 못한 얘기가 있어요. 외면했던 게 미안해서 우리가 숲을 태웠다. 너의 집을 빼앗았다. 꺼내지 못한 얘기가 있어요. 잊어버린 게 부끄러워서 꺼내지 못한 얘기가 있어요. 어차피 혼자는 힘이 없대서 우리가 너를 가두었다. 너의 자유를 빼앗았다. 공장식 축산의 또 다른 말은 잔인한 동물 학대, 물과 토양의 오염,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 숲과 밀림과 해양의 파괴, 성장 호르몬,